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한국 원화 가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의 매력이 약해지고 그 결과 원화 환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과거 여러 시기에도 이러한 반응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은 다릅니다. 금리 인하가 발표된 뒤에도 원화 환율은 낮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높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괴리는 지금까지의 경제 이론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경제 환경이 과거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기준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글로벌 자금은 낮은 수익을 피하기 위해 탈달러를 가속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강세가 약화되고 달러 대비 약세였던 통화가 숨을 고릅니다. 즉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다른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의 가치도 상승하여 환율이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황을 이해하려면 왜 이 공식이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부터 짚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금리의 상대적 위치에 있습니다. 자본은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 움직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공장 이전 결정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료가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기업은 곧바로 이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장을 옮기려면 설비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해야 하고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데 따른 비용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이 남아 있다면 조건이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선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더 유리한 쪽에 머무르는 판단이 유지됩니다. 지금의 금리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내려갔지만 여전히 한국 금리보다 높습니다. 즉 돈을 맡겨 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직 미국이 더 낮습니다. 이 차이는 단기 자금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묶이는 자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번 이동하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대대적인 발표가 있었음에도 자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조건이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한국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발표된 변화 자체보다 어느 쪽 조건이 앞으로도 더 유지될지를 먼저 봅니다. 지금 시장은 그 조건이 아직 미국 쪽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이 환율의 움직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이번 금리 차이가 지속되는 배경과 그 지속 시간입니다. 과거에도 금리 차이는 존재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해소되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물가 안정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라는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빠르게 방향을 틀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 차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어지는 환경으로 인식됩니다. 시장은 이를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 자본의 행동을 바꿉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당장의 발표보다 앞으로의 환경을 더 중시합니다. 금리 인하가 있었더라도 그 차이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자금은 기존의 선택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기대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달러의 힘이 약해지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높아서만이 아니라 그 차이가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환율은 금리 인하라는 한 가지 사건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대적 조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자본이 움직이는 방식과 시장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요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율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차이만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여겨 살펴봐야 할 요소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은 한 나라 경제에 풀려있는 돈의 총합을 뜻합니다. 이 총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통화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물건이 많아지면 값이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위기를 거치며 유동성을 크게 늘렸고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 금융권의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통화 관리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쌓일수록 환율에 반영됩니다. 금리가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통화 가치에 누적된 부담이 바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반론이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달러가 들어오고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직관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곧바로 원화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들고 있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금리 차이가 유지되고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 잡으면 환전은 미뤄집니다. 달러 유입 자체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에 대한 이야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완충 장치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무리한 방어는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시장은 외환 보유고의 규모보다 그것이 사용되는 이유와 시점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섣부른 개입은 장기적인 선택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는 환율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첫째는 금리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차이가 실제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통화량 관리에 대한 신호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러를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판단이 늘어나야 환율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은 그러한 선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것, 즉 나의 자산을 원화로 환전하는 것 자체를 리스크로 여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환율 흐름은 어느 한 정책 발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한국 경제에 달러가 유입되는 요인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시장이 단기 신호보다 누적된 조건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차이에 대한 인식, 통화량 증가의 속도, 기업과 금융기관의 선택이 함께 작용하면서 하나의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환율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환율은 경제의 체력과 신뢰를 동시에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지금의 환율은 갑작스러운 이상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이어져 온 선택과 제약이 쌓여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환율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흐름의 한 장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 투자 자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원화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1,600원을 예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